안녕하세요. 광문고등학교 이번 과학 중간고사에 대해서 통합과 투 내용들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분석하고 기말고사 어떻게 출제될지 예측 및 학습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전략을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문고가 이번 난이도가요. 시험이 항상 절대로 쉽게 출제되었던 편은 아닌데요. 중상에서 거의 상 정도까지 인근 학교 대비했을 때 거의 난이도가 제일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구성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가장 많이 시간을 잡아먹었을 것 같다 하는 게 광문고 이번에 물리 파트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학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끔 어려운 문제들로만 구성됐습니다. 쉬운 문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 파트 쉬운 문제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 범위에 속하게 되면서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출제될 수 있는 화학 파트이기 때문에 앞에 중간고사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 끝났다라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중간고사에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 나올 때는 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점들도 유추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원래 일반적으로 평이한 문제들로만 구성을 하던지 아니면 화학 변화 중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산화환원 파트만 문제로 출제되더라도 어려운 문제들이 아주 많이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이 화학 변화 파트인데요. 전체 범위에서 출제되면서 난이도가 급상승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학 파트가 곧 성적을 좌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추후에 기말고사에서는 물리화학에서 역시 중복 파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중간고사에 출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1학기처럼 역시 물리화학 파트에서는 중복 가능성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해줘야 되는 건 전체 문제를 모두 다 훑어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만 풀이하는 게 아니라 보다 고차원적으로 내가 시간이 적게 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풀고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 넘기면서 효율적인 문제 풀이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 그 다음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넘겨버린다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난도 신유형 문제들까지 풀어내기 위해서는 시중에 있는 고난도 문제들도 당연히 섭렵하고 학교 자료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꾸준한 복습과 추가적인 자료에 대한 이해, 분석도 병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서 전체 문제들을 다 풀어내고 내가 맞춰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다 하는 점. 예상 등급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이 워낙 쉽지 않았기 때문에 1등급 컷이 90이 안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1등급 대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70 초반 또는 중반 정도까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균은 타 학교 대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시험 난이도 무조건 화학 킬러 파트가 시험을 가장 좌우했을 것이고 한 문제 한 문제가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풀어도 되는 문제들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계산만 내가 때려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추론까지도 해서 가정에서 상황을 유추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문제들을 다뤄보지 않았다면 이해를 할 수 없어서 풀지 못하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만 이루어져 있었다면 이와 같은 분석을 못해서 놓치는 문제가 제법 많았을 것이다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 생명지구과학 파트는 상대적으로 화학 파트 대비해서는 주로 평이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화학 파트에서 워낙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 탑재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서답형 문제들이요. 다른 학교들은 서답형 문제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한두 문제 정도이고 대체로는 배점도 총 서답형 문제가 10점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0점 또는 5점 내지 정도인데요.
광문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답형 문제들이 거의 20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꼬리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점은 최대한 적어가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 없이 아는 대로 다 써서 최대한의 부분 점수라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1등급 판별 문제 한번 볼 건데요. 중화 반응을 이용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수산화 나트륨이나 묽은 염산 같은 것들 많이 나와요. 그 친구들은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이루어질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가 1대1B로 구성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1대1B로 이온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을 이해하면서 각각의 용액의 농도까지도 비교할 수 있어야 이후에 나오는 조건 분석 후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봅니다. 이 20번 문제가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묽은 염산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수산화 마그네슘이 나와 있는데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가 염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산화 마그네슘 하나가 이온화가 일어날 때 마그네슘 이온 하나랑 수산화 이온 2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둘을 같은 부피만큼 혼합하였더니 두 종류의 이온만 존재한다. 두 종류의 이온만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일단 완전한 중화가 일어났구나 라는 사실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 이온의 총 개수가 4.5N개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에서 구경꾼 이온에 해당하는 염화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의 개수비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한다면 4.5N개 중에 누가 3N개, 누가 1.5N개겠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야 나머지 3개의 보기를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온화가 일어났을 때 수산화 이온이 2배만큼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개수가 염화 이온의 개수보다 더 적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3N개에 해당하는 게 염화 이온, 마그네슘에 해당하는 게 1.5N개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추후 기말고사 어떻게 출제될지를 예측해보게 되면 물리 파트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물리 파트에서 고난도 문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기 유도 파트에서 아무래도 이번 화학처럼 계산까지도 병행하는 문제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유도 전류의 색이나 방향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헷갈리게끔 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 파트에서도 역시 계산 문제들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거의 다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 쉽게 나오는 파트는 거의 지구과학 파트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교에서 다루어주는 부분들 위주로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다음 생명과학. 중복 범위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앞부분에 나온 생태계 평형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많이 되는 부분이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중간 범위가 꼭 출제된다라는 말씀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중간 범위들까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기말 범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나와 있는 화학변화 파트는 이번에 화학변화 다 봤다고 해서 기말고사에 화학 아예 안 나온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화학 변화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봤던 것에서 내가 오답이 주로 어떻게 많이 나타났었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파트 보게 되면 복사에너지 출입량을 대기에서 흡수되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표에서의 에너지 흡수와 방출량, 우주에서의 에너지 흡수와 우주에서 들어오는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하는 등의 에너지 출입량을 각 번역별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 대기대순환 모양을 보고서
이 모형에 대해 예를 들면 어떤 순환은 직접순환, 어떤 순환은 간접순환이고 그 까닭은 무엇이다 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뒷부분에 나오는 엘니뇨와 라니냐에서도 왜 이와 같은 해석이 나타나는 건지, 만일에 조건이 변하게 되면 내가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라는 감이 좀 잡힐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느냐, 전체적으로 중간고사 파트에서의 연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고, 중복 파트는 무조건 난이도가 낮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건 사실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중간고사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다음으로 실전 연습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중간고사도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 먼저 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뒤로 조금 미루어 놓고 다른 문제들 먼저 풀이한 뒤에 효율적으로 푸는 방식, 지속적으로 연습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마치 시험처럼 모의평가를 꾸준히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점. 최종적으로 중간고사 성적을 봤을 때 나 이 파트에서 많이 틀렸네. 아니 이런 파트, 지구과학의 이런 문제를 내가 틀렸다고, 생명과학에서 아무리 지문이 길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 틀렸다고 하는 부분들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파트에서의 취약점, 기말고사에서 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의 오답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화 파트의 직접적인 고난도 문제들 출제 경향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 유형은 당연히 정복해야 하고, 고난도 문제들까지 섭렵해서 만일의 창작 문제, 선생님들의 신유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것까지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야 시험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로 보입니다.